말을 세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화를 낸 적도, 무례하게 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렇게 말이 딱딱하냐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되냐는 요구가 따라왔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한마디, 명절을 앞둔 통화, 그리고 대신 건네진 사과 한 문장.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한 이야기라기보다 끝내 자기 말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한 단계 가라앉았습니다. 천장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일정하게 흘렀고 프로젝터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 뚜껑을 딸깍 열었고 누군가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번 확인한 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과 숫자, 그래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늘 하던 방식이었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전체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의자에 등을 붙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전주 대비 8% 상승했고요. 원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유입 채널 변경의 영향입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문장은 짧게, 끝은 내려서 질문이 들어올 여지를 미리 남겨둔 채로 말했습니다. 뒤쪽에서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거는요? 지난 6주간의 패턴입니다. 마우스로 표의 한 칸을 가리켰습니다. 숫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말 대신 숫자, 숫자 대신 말. 팀장님이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 잘하네요. 칭찬 같기도 했고 확인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한번 숙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감사 인사를 덧붙이지 않는 편이 더 깔끔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닫는 소리,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회사 특유의 냄새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프린터 잉크 냄새, 커피 냄새, 바닥 왁스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숨.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12시 30분 시댁 점심. 문자처럼 박혀있는 일정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속 문에 비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아래 얼굴은 늘 그렇듯 정돈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딩 소리를 냈습니다. 주말은 아직 멀었는데도 손끝이 한 번 더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적은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왔니? 어머님 목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반가움이 섞여 있으면서도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느낌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먼저 들어가 인사를 했고 저는 그 뒤에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거실에는 TV가 켜져 있었고 화면 속 누군가가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제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머리를 묶은 끈, 목선, 턱 아래 그림자. 식탁에는 이미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리 테이블 아래 조명이 비치면서 접시 그림자가 또렷하게 생겼습니다. 자리가 정해진 것처럼 저는 늘 앉던 쪽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 많이 바쁘지? 네, 좀 바빠요. 그래도 얼굴은 괜찮네. 말이 끝나고 어머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눈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뜻도 없다는 듯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살 좀 빼면 훨씬 예쁠 텐데. 마침 거실에서 이모님이 들어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어머, 맞아요. 요즘은 다들 관리하잖아요.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살짝만 빼면 얼굴이 더 살아.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고 김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바로 말을 받으면 그 다음 말들이 더 붙을 것 같았습니다. 네.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며 소리가 제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이모님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쁜데 말이야. 살만 좀 빼면 진짜 남편이 더 좋아하겠다. 남편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모, 그런 말씀은.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손을 휘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좋은 말이지. 좋은 말. 그 말은 식탁 위에서 가장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접시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좋아하지? 고기 먹어. 밥은 조금만 먹고. 네. 제 대답이 짧아질수록 대화는 더 길어졌습니다. 이모님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님은 요즘 애들은 다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식탁 한쪽에 작은 투명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그걸 손으로 밀어 제 앞쪽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봐봐. 지금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빼면. 거울 속 얼굴이 조명에 걸렸습니다. 유리 테이블 아래 조명 때문에 윤곽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손으로 밀어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았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했고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반찬 접시를 옮기다 잠깐 손을 멈추셨습니다. 왜, 거울 싫어? 아니에요. 그럼 왜 밀었어? 그냥 자리 차지해서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며 그래, 자리 차지하지라고 하셨지만 웃음이 끝나기 전에 시선이 다시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은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과일을 깎아오셨습니다. 접시에는 귤과 사과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 남편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사과 한 조각만 집었습니다. 이모님이 제 손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과일도 칼로리라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해.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해.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사과는 생각보다 물렁했습니다. 어머님이 말투를 조금 바꾸셨습니다. 부탁처럼 들리도록. 이번 설에는 말이야, 음식이 많아. 우리도 이제 허리가. 어머님은 허리를 살짝 짚으며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좀 맡아주면 좋겠어. 이모님이 바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어른들 힘드시잖아. 남편은 과일을 씹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울게요. 어머님이 바로 받으셨습니다. 그럼 다 하는 거지. 아니요. 전부 맞는 건 어려워요. 이모님이 말보다 먼저 눈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놀람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왜 어렵지? 회사 일정이 많아서요. 명절인데 회사가 뭐가 그렇게. 하루 이틀만 빼면 되잖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달력 앱을 열어 일정이 가득 찬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말은 제가 책임자인 업무가 있어서요. 어머님은 화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말은 짧았고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 어머님은 현관까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할게. 네, 어머님. 어머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살 얘기는 듣기 싫어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철컥하고 났습니다. 차의 타자 와이퍼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아까 말이야. 네. 엄마가 그런 말 한 거. 어떤 말씀이요? 살 얘기랑 명절 준비. 저는 앞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젖은 도로에 비쳤습니다. 의도는 아니잖아. 네. 어른들 방식이 있어. 네. 남편이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달력 보여준 거 좀 그랬어. 왜요? 분위기 있잖아. 말로 부드럽게 하면 되잖아. 부드럽게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안전벨트 끈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상해하시잖아. 제가 뭘 상하게 했는데요. 딱 잘라 말하니까. 와이퍼가 유리창을 훑었습니다. 그 소리가 말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살 얘기도 좋은 말이잖아. 좋은 말씀이요. 예쁘다고 하는 거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이 얼굴 위를 지나갔다 사라졌습니다. 너는 왜 말이 그렇게 딱딱해?
그 말 뒤에 남편 손이 핸들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뭘요? 한 번쯤은. 차는 주차장에 들어섰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와이퍼 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음엔 좀 웃으면서 해.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라고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 밖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정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고 집 안은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채 어두웠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들어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바로 받으셨습니다. 받았네. 네, 어머님. 전화 주셨더라고요. 아까 통화가 안 돼서. 어머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정해진 톤이었습니다. 이번 설 말이야. 네. 그날 언제쯤 올 수 있어?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아침에는 와야지. 아침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인지 의자를 끄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은 하루쯤 빼면 되잖아. 제가 맡은 업무라서요. 다들 그렇게 일해. 어머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다는 듯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네가 좀 해줘야지. 나도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도울게요. 내에서? 그게 뭐야? 전날 준비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전날? 네. 어머님이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당일은 누가 해? 그건 가족들끼리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이 끝난 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은 비교 같았고 결론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도울게요. 알았다. 그 말은 끝내는 말이었지만 정리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설 준비는 이렇게 하자. 전날에 와서 같이 하면 되겠네. 당일엔 네가 주로 하면 좋겠고. 메시지는 질문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키보드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문장을 쓰다 멈췄고 지웠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단톡방 왔지? 네. 답 안 해?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읽었으면 답을 해야지.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위를 향한 채였습니다. 알림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왜 조용해? 바쁜가 보네.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가 기다리잖아. 지금 답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길어지면 길어지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을 음소거로 바꿨습니다. 진동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메신저가 왔습니다. 이 문장요. 톤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불가합니다 하라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로 바꿨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고쳤습니다. 문장은 점점 길어졌고 의미는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부탁드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즈는요? 미디엄으로요. 뒤에서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웃음의 방향이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옆 사람을 향한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제 소리가 났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카페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메시지는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기 전에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신 말할게요. 대신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제가 잘 얘기할게요.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랑 통화했어요? 응.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대신 사과했어. 사과를요? 네가 너무 딱 잘라 말해서 서운하셨대. 제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요? 명절 준비 얘기. 단톡방에 답 안 한 거. 그건 아직. 그래도 어른 입장에서는 남편은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말을 그대로 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일 키우기 싫어서 그랬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네가 계속 침묵하니까. 저는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고 서지도 않은 애매한 자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그럼 어디까지가 괜찮은데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넘어가면 되잖아. 제가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고개 끄덕임을 확인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남아 있었지만 그 불은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에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집안의 소리가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 갔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했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왔어?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 계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고 신발 쪽을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살 빠졌네. 요즘 좀 바빠서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네. 식탁에 앉자 밥과 국이 바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 반찬을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은 다녀왔고? 네. 또 뭐라 하시지?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요. 엄마는 잠깐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말 좀 부드럽게 해라.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 안 돼. 제가 뭘 잘못 말했는데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엄마는 말을 고르셨습니다. 좀 둥글게. 넘어갈 건 넘어가고. 왜요? 엄마가 저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아빠가 신문을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편한 건 누구한테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너도 결혼했잖아.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좀 더 있다가. 이제 가야 해요. 왜 이렇게 바빠? 그냥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엄마는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집안에서 흘러나오던 소리가 한꺼번에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정 다녀왔어요. 지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한 번은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웠습니다. 문장을 쓰고 지우는 사이 역 안내 방송이 몇 번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 문장을 한참 보다가 전체 선택을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비워졌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꺼졌고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웅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마친 상태였고 머리에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우리 이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아? 어떻게 가는 건데요? 말 안 하고 답 안 하고.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알아.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어. 저는 안 힘들까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조금만 바뀌면 되잖아. 어떡해요? 말 좀 부드럽게 하고 한 번쯤은 넘기고. 그럼 저는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가만히 떨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말해지면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이름이 화면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울렸고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커튼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냉장고 문에 명절 준비 목록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고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떠올리셨나요? 말을 고르느라 입을 다물었던 날, 괜히 미안해져서 사과부터 했던 기억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말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는 함께 생각해보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읽고 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